최 부회장의 움직임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이는군요. 윤도준 기자, 네, 앞으로도 최 부회장의 향후 행보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개인 약사가 아니라 기업이 여러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이른바 법인 약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약사들의 모임인 약사회는 동네 약국이 도산할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답니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연결해서 좀 얘기 좀 해보죠. 강봉윤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한약사회가 지난 일요일 결의대회를 열었죠. 그때 예. 법인약국 철회를 요구했는데 특히 예, 의료민영화 차원에서 반대하시는 가장 큰 배경 뭡니까? 예. 보건의료제도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영리법인 금지 등 그 운영체계에 있어서 공익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약국 도입은 이러한 공익적 성격이 하나하나 무너지게 되는 단초로서 결국은 보건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건의료 민영화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한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고 거대 자본의 법인 약국 시장 독점으로 인해서 동네 약국이 몰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약사회는 법인 약국 도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법인 약국이 들어서면 약을 파는 것보다 파는 것 자체가 공익적인 성격보다는 기업이 물건 파는 일처럼 변질될 것이다. 뭐 이런 예, 얘기를 예. 지금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부가 도입하려는 법인 약국 자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형 약국입니다. 기업의 속성은 이윤 창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예. 법인 약국이 허용이 되면 개인 약국들의 경쟁력은 약화되겠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SSM 마트를 생각하시면 잘 알 것입니다. SSM 마트가 동네 그 슈퍼마켓을 어떻게 잠식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러한 기업형 법인 약국이 동네 약국을 어떻게 잠식해 들어갈 것인지는 뭐 명백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사례가 있나요? 뭐 외국도 좋고 설명을 좀 예. 해주시죠.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사례가 예, 있다면. 예. 예. 영리 법인 약국을 도입했던 노르웨이라든가 헝가리는 대규모 자본으로 무장한 몇몇 개의 법인이 약국 시장의 80 내지 90%를 독점하게 되면서 경쟁에서 밀린 동네 약국이 없어지게 되고 도심지로만 프랜차이즈 약국에 집중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도 약국이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면서 경쟁에서 밀린 동네 약국이 동네 슈퍼나 빵집들처럼 우리 이웃에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위원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법인 약국, 예. 그러니까 앞서 언급하신 프랜차이즈 약국, 기업형 약국이 생기면 약값이 좀 싸지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외국의 아까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요. 그 조사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노르웨이라든가 헝가리라든가 또 유럽 지역에서 이미 그 기업형 약국을 도입했던 곳에는 지금 약값 자체가 전혀 싸진 것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혀 싸지질 않았습니다. 네. 자, 이제 정부 쪽 얘기를 좀 해보죠. 위원장님. 예. 예, 정부는 법인 약국이 도입되면 교대 근무를 통해서 심야, 휴일에도 국민들이 약국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약국 서비스 예.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정부가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영리 법인 약국을 도입을 갖다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심야나 휴일의 약국 운영은 기업의 속속인 그런 이윤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심야나 공휴일 의료 사각 시간대에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공의료를 확충해서 해결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일단 정부의 주장은 허구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허구라기보다는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공공의료를 통해 말씀 중에 공공의료를 통해 확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확충해야 예. 된다 얘기는 뭡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공공의료에 투자하는 비율이 GDP 대비해서 약 9.3%밖에 안 됩니다. 이건 OECD 전체 평균의 21.3%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또 사기업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도 심지어 19.1%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9.3%로서 멕시코와 더불어서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공의료에 투자하는 비용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한 네,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예. 헌법재판소에서 법인 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규정이 불합치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예.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이 예. 법이 허용한 사안에 대해 약사위는 앞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부안에 대한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하실 겁니까? 예. 2002년도 헌법 불합치 선고는 법인 약국을 갖다 금지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약사가 법인 형태로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후에도 현재까지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위헌 판정을 받은 것이 23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고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13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특히 법인 약국과 같이 의료 민영화 등 국민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여론도 확인해야 되겠고 관련 전문가나 관련 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야 할 것이며 충분한 공청회 등을 통해서 논의가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 도입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헌재의 판단이 법인 약국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신 거고 법인 약국을 허용하려면 의료수경 같은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죠. 이게 보건의료는 공공재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상업하고 연결되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게 해서 어떤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화나 협상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현재 약사회는 법인 약국 도입을 갖다가 국민건강권 차원이 아닌 투자 활성화 차원으로 도입하려는 정부와 어떠한 대화나 협상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사회는 국민과 약사 증명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두고서 법인 약국 저지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이달 중에 구성해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정부의 법인 약국 도입 반대를 원칙으로 하면서 법인 약국 의료 민영화의 실체에 대해서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걸 투자 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협상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